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주도하는 오퍼레이션 미드웨이 블리츠가 시작된 지 2주도 안 돼서 시카고 일대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 윌링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소셜 시큐리티 사기 수법으로 한 노인에게서 27,000달러를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드미트로 카리에프라는 남성은 지난 8월 8일 시작된 수사 끝에 중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이자 감독, 환경운동가인 로버트 레드포드가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대리인 신디 버거가 16일 유타주 선댄스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부모의 심리적 고통이 자녀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절망병을 겪는 부모를 둔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자살 위험이 현저히 높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UCLA 대학이 최근 살해된 우익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듯한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직원을 행정휴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의 게시물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6일 유타 법원에는 극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타일러 로빈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타 카운티 검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로빈슨에게 가중 살인 등 모두 7가지 혐의를 적용해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NK 샬롬 중창단이 16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시카고 한인 연합 장로교회에서 특별한 공연과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교회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많은 교민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16일 유타 법원에는 극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타일러 로빈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타 카운티 검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로빈슨에게 가중 살인 등 모두 7가지 혐의를 적용해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빈슨은 현재 보석금 없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로빈슨은 사건 직후 아버지와 룸메이트에게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문자 메시지에서 찰리 커크를 증오를 퍼뜨리는 인물이라고 표현하며 어떤 증오는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적어 범행을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로빈슨은 가족의 신고와 협조로 지난주 자수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수사당국이 공개한 용의자 사진을 본 로빈슨의 어머니가 아들과 닮았다고 판단해 가족에게 알렸고 이에 아버지가 직접 연락해 범행을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극단적 정치적 중호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주도하는 오퍼레이션 미드웨이 블리츠가 시작된 지 2주도 안 돼서 시카고 일대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뉴스네이션 남서부 특파원 알리 브래들리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이 화요일 국경 순찰대와 함께 시카고 지역에서 활동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일부 일리노이주 의원들은 이민세관 집행국이 이 지역 작전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로렌 언더우드 주 하원 의원은 아이스와 만난 자리에서 작전 미드웨이 블리츠가 9월 6일 시작된 이후 250명이 구금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들은 이후 인디애나와 위스콘신에 있는 구금시설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작전의 아이스 단속은 서류 미비자로 판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에는 서부 교외 지역에서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해 15명 이상이 아이스 요원들에게 체포됐다는 소식에 주민 및 활동가 정치인들이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주 상원 의원들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아이스의 작전이 시카고에서 서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웨스트 시카고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윌링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소셜 시큐리티 사기 수법으로 한 노인에게서 27,000달러를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드미트로 카리에프라는 남성은 지난 8월 8일 시작된 수사 끝에 중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7월 말 피해 노인이 은행 계좌에서 무단 인출이 있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메일에는 정체불명의 번호로 전화를 하라는 팝업 메시지가 함께 떴습니다. 피해 노인은 전화를 걸었고 자신을 정부 요원이라고 사칭한 남성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사회보장번호가 다른 쪽에서 총기 구매에 사용되었다고 속였습니다. 이어 사회보장국과 재무부의 수사를 위해 2만 달러의 현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카리에프에게 집 진입로에서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사기범은 추가로 7,000달러를 캘리포니아로 보내라고 지시를 했고 피해자는 이마저도 따른 것입니다. 모든 돈을 가로챈 사기범은 피해 노인과 소통했던 모든 전화번호를 비활성화시키고 잠적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촬영한 카리에프의 차량과 차량 번호판 사진을 단서로 용의자를 측정했고 사기범은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이자 감독, 환경운동가인 로버트 레드포드가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대리인 신디 버거가 16일 유타주 선댄스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1936년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태어난 레드포드는 60년이 넘는 연기 경력 동안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로 활약했습니다. 내일을 향해 사라와 1973에서 배우 폴 뉴먼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레드포드는 연기뿐만 아니라 연출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또 환경보호와 성소수자 권익 옹호 등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전세 사기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부모의 심리적 고통이 자녀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절망병을 겪는 부모를 둔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자살 위험이 현저히 높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피츠버그대 의대 연구팀은 의사협회지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170만 가구가 넘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고 절망병을 자살 행동과 약물 과다 복용, 알코올성 간 질환 등 3가지 유형으로 정의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절망병을 진단받은 부모를 둔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자살 위험이 약 1.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부모 모두가 절망병을 겪을 경우 자녀의 자살 위험은 한쪽 부모만 절망병을 겪는 경우보다 약 2배나 높았습니다. 사회적 요인이 절망병의 주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주로 경제적 불평등, 실업, 사회적 불안정 등 사회적 요인에서 비롯된 절망감과 고립감, 사회적 어려움의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UCLA 대학이 최근 살해된 우익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듯한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직원을 행정휴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의 게시물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제의 게시물은 UCLA 한 직원이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올린 글로 당신을 증오하고 당신 민족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외쳤던 사람이 죽었을 때 기뻐하는 것은 괜찮다. 설령 그가 살해당했더라도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글은 찰리 커크의 죽음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는 표현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챗GPT가 내놓은 AI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사용량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하버드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챗GPT가 하루에 생성하는 메시지량은 지난 1년 새 무려 6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하루 평균 4억 5,100만 건이었던 요청량이 올해 6월에는 26억 2,700만 건으로 급증한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챗GPT의 주된 사용 목적이 업무에서 일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업무 목적으로 챗GPT를 사용한 비율은 47%에서 27%로 줄었지만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53%에서 73%로 크게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NK 샬롬 중창단이 16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시카고 한인 연합 장로교회에서 특별한 공연과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교회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많은 교민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북한의 혹독한 현실을 이겨내고 자유를 찾아온 중창단원들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찬양을 선보였으며,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난과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진솔하게 나누며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어서 이빌림 목사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1200만 원이기 때문에 1500만 원이기 때문에 난 비쌌어, 이제 안 돼, 너 한국교회 살펴봐, 디아스포라 교회를 살펴봐, 안 돼, 누가 그 재정을 내놓겠느냐.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납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하보다 한 영혼 귀하게 여긴다. 우리 하나멜 목사님이 한국교회 강단이나 시카고 강단에 오게 되면 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선교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영역적으로 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해에 몇 명 구출한지 아십니까? 24명을 구출했습니다. 작년도에 몇 명 구출했는지 아십니까? 40명 가까운 사람들 구출했습니다. 올해 몇 명 구출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50명 가까운 사람들 현재 구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시카고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주최 측은 NK 샬롬 중창단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진솔한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을 것이라면서 이들의 사역에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도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살짝 오르면서 한낮에는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까지 오를 예정이며 밤 최저 기온 62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33분,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에 보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